자, 4단원 생물 다양성의 보존 보자. 자, 이게 생물 다양성이 왜 보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보존을 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 보면은 생태계가 이 생물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자연 상태에서 지금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생태계 평형이 깨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연계 최상위 포식자가 누군지 아세요? 호랑이가 어디 있어? 호랑이. 우리나라는 지금 담비하고요. 담비, 족제비과에 있는 담비하고 삭 있죠. 살쾡이. 얘네가 거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이 위가 없어요. 그 위가 없어요. 원래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표범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멧돼지를 얘네들이 담비나 삭이 멧돼지를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일단 체급이 너무 크잖아. 그지? 자, 따라서 얘네들이 뭐가 없어요? 천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개체수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멧돼지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는데 이거를 누가 잡아 먹어야 얘네들이 줄어들어서 적당하게 유지가 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떻게 다 민가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유해조류예요. 유해조수라고 하죠. 유해동물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동물이 하나 있어요. 아니요, 사슴처럼 생겼는데 이게 뿔나 있어요. 고라니. 예, 고라니 희한하게 울잖아. 이렇게 울잖아요. 예, 얘네들 밤에 올 때 고라니 울음소리 들어보면 무서워요. 고라니가 전 세계적으로 그 멸종 위기종인데 우리나라는 유해동물이라서 넘쳐나요. 고라니가. 네,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고라니가. 가다가 막 차에 치여. 예, 그 정도로 많아요. 예. 예, 사슴처럼 생겼는데 뿔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엄니로. 그래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고라니도 그냥 잡아먹을 애가 없는 거야. 고라니를 뭐 늑대라도 있어야 고라니를 잡아먹을 텐데 그 위에 포식자가 없으니까 고라니 고기는 맛도 없어요. 맛있으면 사람이 먹겠지. 그지?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먹이 그물이. 자, 보면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는다. 이거를 먹이사슬이라고 해요. 먹이사슬. 그러니까 이게 맨 밑에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풀 같은 애들을 여러분들 생산자라고 해요. 그럼 생산자를 뺀 나머지는 뭐겠어? 얘네들은? 소비자라고 해요. 소비자. 네, 소비자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1차 소비자라고 해요. 생산자를 먹는 애들, 보통 초식동물 같은 애들. 1차 소비자, 얘는 2차 소비자, 얘가 3차 소비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어느 생태계에 딱 요 종밖에 안 살아. 이렇게밖에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개구리가 몸에 좋아서 개구리를 다 잡아먹었어. 개구리 없어. 그럼 뱀 굶어 죽겠지. 뱀 멸종. 그럼 뱀이 멸종되고 개구리가 없어지면 메뚜기가 어떻게 되냐? 엄청 창궐하겠지. 근데 메뚜기가 많아지면은 풀을 싹 뜯어 먹지. 풀 없어지지. 메뚜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돼버리면. 예, 그래서 대신에 이게 생태계가 이렇게 먹이 사슬이 이렇게 단순해 버리면 어느 한 종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없어졌을 때 생태계가 금방 깨져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자, 여기서 먹이 사슬이 풀, 토끼, 뱀이 토끼 먹어? 뱀, 부엉이, 그다음에 풀, 들쥐, 부엉이, 메뚜기, 개구리, 부엉이, 개구리를 뱀이 먹고 쥐도 먹고 토끼도 먹고. 그러니까 부엉이가 먹이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토끼까지 먹으니까 네 개 먹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쥐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떻게 돼요? 쥐가 사라져도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쥐가 사라져도 부엉이는 토끼, 뱀, 개구리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이 생태계에서는 대체 먹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켜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안정성도 높아요. 생태계 안정성이 높다는 소리는 이게 평형이 일시적으로 잠깐 깨지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원상태로 금방 회복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래서 어떤 생물이 멸종되어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생물이 있어서 생물이 연속적으로 멸종될 위험이 줄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여러분들, 그래서 과학 용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은 먹고 먹히는 관계. 먹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포식, 먹히는 거는 피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애를 포식자, 잡아먹히는 애를 피식자. 그래서 서로 쥐하고 뱀 사이는 무슨 관계? 포식, 피식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포식, 피식 관계. 그러니까 포는 잡아먹는 거, 피는 잡아먹히는 거고. 자,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도 제공을 해요. 저렇게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지 저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많다란 말이에요. 일단은 식량, 벼, 보리, 밀 등을 식량으로 이용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인류가 계속 발달을 해오면서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석기 시대를 뭐하고 뭘로 나눠져요? 구석기하고 신석기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구석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이제 뗀석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는 간석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 깨갖고 날카로운 부분이 나온 거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그걸로 사냥을 하거나 한 거고, 이제 간석기는 돌을 갈아가지고 칼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신석기 시대는 뭘 했냐면 농사를 지어요. 네.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일단 돌을 갈아서 칼도 만들고 낫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진다는 소리는 뭘 했다는 소리예요? 정착을 해서 살았다는 소리예요. 한 군데. 이게 여러분들 유목민이라고 알죠? 그렇죠? 말이나 염소나 양 같은 애들 키우면서 풀 다 뜯어먹으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이사가 다니잖아요. 몽골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냥감이 다 떨어지면 다른 데 가고, 나무에서 열매 따 먹고, 뭐 사냥하고 이런 걸로 이제 했다면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가 돼요? 이제부터? 예, 정착 생활을 해요.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이때부터 뭐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냐면, 사냥을 하면은 그냥 나눠 먹는 거잖아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근데 농사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자기 개인 재산이 생겨요. 왜냐면 농사에서 많이 남으면 이게 뭐가 돼? 자기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 잘 져서 쌀이 많은 애, 그다음에는 쌀이 없는 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식량으로는 벼, 보리, 밀 등을 식량으로 이용을 해요. 원래는 다 야생벼, 야생보리, 야생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계속 개량하고 경작을 하면서 길렀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 쌀 농사 질 때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벽씨를 뿌려서 싹을 틔워. 그래서 그거 갖다 어떻게 돼요? 모내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모내기를 안 하고 그냥 벽씨 뿌렸어요. 그냥 이렇게. 벼 잘하면 이제 수확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섬유로는 여러분들 목화 알죠? 이렇게 솜처럼 생긴 거. 예. 목화에서 면섬유를 얻어내기도 하고 목화 솜으로 솜이불을 만들어서 입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누에고치 알아요? 예, 누에고치. 예, 누에고치에서 뭘 얻어내요? 비단, 실크라고 하는 거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누에고치가 실을 뽑고 여기 나방이 있거든요. 누에 고치는 누에 나방이 딱 하나밖에 안 먹어요. 잎사귀를. 뽕나무만 먹어요.
그래서 뽕나무 잎을 먹어가지고 누에가 자꾸 커. 그래서 누에가 커서 나중에 누에가 뭐 누에 나방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나방이 되려면 뭘 만들어요? 고치를 만들어요. 고치. 예,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무슨 상태로 지내? 번데기 상태로 지내요. 근데 그럼 그 고치를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되는 거야? 삶아서 그 고치에서 씨를 뽑는 거예요. 그럼 고치 안에 뭐가 들어있겠니? 번데기 들어있죠. 그 번데기가 우리가 이제 먹는 번데기야. 파는. 그 누에 실 뽑고 나서 안에 들어있는 애예요. 먹어봤니? 번데기? 맛있어요, 번데기. 예. 이게 먹고. 그래서 이제 누에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문으로 누에 잠이라고 해요. 잠. 네, 누에 잠. 한자로 누에 잠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에를 많이 예전에 어떻게 누에가 이게 뽕나무 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약간 비 내리는 소리 같아요. 쏴 이런 소리가 나요. 이제 막 엄청나게 갉아먹으면. 그래서 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저 누에를 많이 길러가지고 실을 많이 뽑던 데가 있었어요. 그 동네를 뭐라고 하냐면은 잠실이라고 해요. 거기가. 잠실. 예. 네, 지금 잠실이 거기예요. 잠실이 저 잠이 누에를 쳐서 예, 실을 많이 뽑던 데예요. 거기를 잠실이라고 해요. 원래는 누에 키우는 데를 잠실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그 송파구 있죠. 롯데월드 있는 데가 누에를 워낙 많이 키워서 실을 많이 뽑아서 거기를 잠실이라고 불러줘요. 네. 자, 누에꽃에서 비단이 실크예요. 그다음에는 의약품은 주목나무 껍질에서 얻은 성분을 항암제를 만드는 데도 이용을 하고, 여러분들 항암 성분으로 쓰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들어봤니? 혹시? 상황버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상이 뽕나무 상자에 누를 황자예요. 뽕나무에 피는 노란색 버섯. 그래서 상황버섯이에요. 네, 이거 말고 그다음에는 자작나무 알아요? 하얀색의 자작나무에 피는 까만색 버섯이 있어요. 차가버섯이라고 하는데 이런 버섯 같은 경우에는 항암 성분이 많아서 항암제를 여기서 뽑아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성분을 페니실린을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버드나무 알아요? 버드나무 껍질을 푹 삶으면 껍질 안에서 진통 해열제 성분이 나왔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뭘 만들어냈냐면 아스피린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약품을 얻어낸 거죠. 아스피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온나무라고 알아요? 온나무? 나무 중에 온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나전칠기라고 까만 데에다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어 놓은 자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옷칠을 해요. 아니면 이제 상 같은 것도 옛날에 만들어 놓으면은 온나무 수액을 졸여서 옷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온나무 같은 것도 사용을 해주고, 우리나라 천년을 간다라고 하는 전통 한지 있죠. 한지는 당나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당나무 껍질을 벗겨서 안에 거를 삶아서 다 뜯어서 말려가지고 풀을 먹여서 만든 게 한지인데, 천년을 간대요. 천년. 한번 한지 만드는 거 보면은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는 목재는 많이 쓰죠. 지금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목재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공예품 이런 거를 할 때도 이제 많이 쓰는데, 편백나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노키라고 하거든요. 저거를. 그래서 목욕탕도 만들고 소파도 만들고 편백나무 갖다 침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근데 편백나무는 꽃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해서 숲이나 휴양림 등에서 쉬거나 여가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산업용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식물의 생김새나 생활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도구를 발명하는 독고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요거 보면 독고말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뾰족 이렇게 막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독고말이가 이게 거기를 지나가면은 옷에 다
다 붙어요, 도꼬마리가. 그래서 저거 갖다 뭘 만들었냐면은 벨크로 아래 찍찍이라고 하는 거. 네, 그게 저 도꼬마리를 갖다가 천에 워낙 잘 달라붙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고양이 눈에서 도로 반사파는, 여러분들 고양이 눈 보면 밤에 막 이렇게 빛나잖아요. 뒤에 이제 망막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상어 비늘이, 상어도 비늘이 있거든요, 바깥에. 상어 비늘이, 상어가 엄청나게 빨리 헤엄을 치잖아요. 상어 비늘이 이 물의 저항이 적은 걸 이용을 해서 수영복도 상어 비늘처럼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마뱀 중에 개코 도마뱀이라고 있거든요. 개코 도마뱀. 얘네들은 후라이팬에도 붙어요. 도마뱀이 후라이팬에도 붙어요. 그 미끈미끈한 후라이팬에도 붙고 천장에도 붙어요. 이렇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코 도마뱀 발바닥에 있는 모양을 털 모양으로 해가지고 뭔가 접착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홍합 같은 거 먹다 보면은 홍합이 여러분들 어떻게 열리는지 아니 혹시? 아니, 그건 이렇게 까먹는 거고요. 바다에서 보면은 돌에 붙어 있어요. 근데 홍합이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털로 바위를 빡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홍합이 이렇게 털 같은 게 밑에 있어가지고 바위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거를 홍합의 족사라고 하는데, 조개들이 보통 이렇게 붙어 있는 조개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위 같은데. 근데 이 홍합 족사가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냥 떼려고 해도 잘 안 떼져요. 이게 막 이 쇠 같은 이 막대기를 이렇게 끊어내야지 얘네들이 빠지거든요. 그럼 저거가 엄청 바위에 단단하게 붙는다는 소리예요. 바닷물 안에서. 뭘로 쓸까? 얘네들을. 홍합 족사 성분을 분석을 해서 수중 접착제. 물에서도 잘 붙는 접착제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비행기 중에서 이 가변익 비행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가변익이 뭐냐면은 날개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비행기예요. 전투기 중에 마하 초음속 비행하면 이게 날개를 이렇게 접고 그냥 일반 비행하면 이렇게 펴고 하는, 이게 비행기 날개가 접었다 펴졌다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비행하냐면 새 중에서 매 있죠, 매 알아요? 매. 그 매가 이렇게 비행을 해요. 그래서 그 매를 보고서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연에서 보고서 많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 또 모든 생물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권리도 있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생물은 다양하게 보존이 돼야 또 우리가 계속 사용할 뭐가 될 수도 있다? 자원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꼭 개념 짓기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하고 생태계에 대한 설명인데,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어떤 생물이 멸종해도 이를 대신할 먹이가 될 다른 생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 2번. 그림은 생태계가 나의 먹이 관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생태계가 나가 더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다양한 생물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자원, 식량 제공하는 거는 벼하고 보리, 섬유 제공하는 거는 목화하고 누에고치, 의약품 제공하는 거는 주목나무하고 푸른 곰팡이고, 휴식 공간은 숲 휴양림이고, 산업용 아이디어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X죠. 숲에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은 다양한 생물에서 얻는 자원 중에 하나죠. 그죠? 산림에서 얻어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물 다양성이 왜 줄어드느냐? 결국엔 뭐 때문이니? 다 사람 때문이에요, 결국엔. 인간이 문제예요, 결국에. 자, 그래서 왜 이게 줄어드느냐? 첫 번째가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인간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살아야 되는 산을 깎아가지고 뭐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아니면은
바다를 메워가지고 간척지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자연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그 결과 서식지에 있는 생물들이 살 공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도로의 건설로 인해서 사냥이라고 해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예. 보통 바위나 이런 데서 사는 얘네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열대 우림의 개발로 인해서 보르네오 오랑우탄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여러분들 보르네오 섬이 거의 세계에서 제일 큰 섬에 해당이 되는데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장 큰 섬이 보르네오 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섬과 대륙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 뭐보다 커야 대륙이고 뭐보다 작아야 섬일까? 여러 나라가 붙어있는. 어? 떨어져 있으면 대륙. 그러니까 그 섬이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영국도 섬나라잖아. 인도네시아도 섬나라잖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하나예요, 그냥. 그죠? 아프리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붙어 있기는 하지만 대륙과 섬을 구분하는 기준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작으면 섬, 이거보다 크면 대륙. 이렇게 구분을 해준대요. 그게 기준이래. 자. 그래서 보르네오 오랑우탄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자연 상태에서 절멸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그다음에 외래종 유입.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는데 외국에 있던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들은 천적이 없으면 지나치게 번성을 해서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큰입 베스는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베스라고 해서 입 큰 애 있어요. 예. 심지어 얘는 맛도 없어. 예.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나라는 보통 생선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던지 회로 먹던지 탕으로 먹던지 뭐 보통 이렇게 먹는데 저 큰입 베스는 치킨 커틀렛이죠. 피쉬앤칩스처럼 튀겨 먹어야 맛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생선을 잘 튀겨 먹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 아니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별로. 매운탕 같은 거 끓이면 되게 맛이 없대.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골칫덩어리죠. 요새 가서 저 큰입 베스가 토종 붕어나 뭐 피라미나 이런 걸 다 잡아먹어가지고 거의 이제 많이 없대요. 그 다음에 가시박은 나무를 뒤덮어서 광합성을 방해하기도 해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뉴트리아. 이거 말고 예전에 들어왔는데 황소개구리.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늑대거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붉은 가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래종인데 뉴트리아는 요새 얘 알지 뭔지 쥐 큰 거 이만한 쥐 그죠? 처음에 저게 하도 막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대요. 처음에 저거를 이제 그 뉴트리아 털을 갖다 모피로 쓰고 고기를 갖다가 뭐 이제 식용으로 쓰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맛도 없고 털이 별로 모피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기르다가 풀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너무 번성을 했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뭐다 토종 사기 엄청나게 잡아먹었대요. 네, 토종 사기 살쾡이가 어차피 쟤도 뭐야 쥐잖아. 네, 크긴 해도 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이 황소개구리는 요새는 이제 유해 조류에서 외래종에서 빠졌어요. 황소개구리 봤니 혹시? 네. 네. 크죠? 네. 처음에 황소개구리 오면은 이만했어요. 이 두 손바닥에 올라갈 만하게 커졌어.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는 황소개구리가 막 뱀도 잡아먹는다 그러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점 작아져. 황소개구리가. 요새는 우리나라 일반 토종개구리보다 약간 커요. 왜냐면은 이 한반도에 살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이. 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토착 생물들이 너무 좋은 먹인 거지. 개구리 10마리 잡아먹을 거 한 마리만 잡아먹어도 내가 크잖아. 그러니까 외가리나 막 새들이 엄청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애들이 자꾸 점점 다 잡아먹혀서 없어. 그래가지고 점점 작은 애들만 남아. 왜 황소개구리냐면 이게 커서 황소개구리가 아니라 우는 소리가 황소 우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황소개구리거든요. 저게.
근데 점점 작아져. 황소개구리가 요새는 그래서 유해 조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외래 종으로 치지도 않아. 미국 붉은 가재가 한번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맛있어. 씨가 말랐어요. 다 잡아먹어가지고. 예. 뭐라 그러냐, 그거. 아니, 마라산 거 말고 그 이름 뭐라 그러냐? 그 가재 먹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중국 음식 중에 이 가재 음식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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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로 막 많이 먹고. 늑대 거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근데 손가락 물리면 손가락이 잘릴 정도로 애들이 되게 세게 물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애완용으로 기르다 누가 이제 길거리에 이제 그냥 방생을 해가지고 난리가 된 건데, 일본 같은 데서도 가끔 보인대요. 내과나 이런데. 제 보이면은 그러니까 등껍질이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늑대 거북이. 니네 쿠파 알지? 쿠파. 약간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올라와 있어. 등이. 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랑 환경 오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도 자꾸 올라가고 수온도 상승하고 서식 환경이 자꾸 달라지면서 그곳에 살던 생물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생이라고 해서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들 원래 귤 어디서 나요? 귤은 제주도에서밖에 안 났거든요. 원래 따뜻한 데가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남해안 지역에서도 귤이 나요. 부산 이쪽 아니면 저 전남 여기서도 귤이 나오고, 그다음 원래 사과는 따뜻하면 안 자라요. 약간 추워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사과 최고 산지가 어디냐면은 경북 지역이었거든요. 경북, 영주, 상주, 대구 여기가 이제 사과가 많이 났었는데 점점 여기가 따뜻해지니까 사과가 잘 이제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야. 요새는 사과가 어디서 많이 나냐면은 강원도. 추운 데로 올라온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과가 더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저기 어디야? 제주도가 더 따뜻해져가지고 못 오길러 망고 나오잖아. 애플 망고. 네. 원래 망고는 열대 과일인데 애플 망고가 제주도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원래 이제 난류성 어종 중에 하나가 원래 제주도에서만 나는 방어. 방어는 원래 따뜻한 바다에서만 사는데 이 방어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동해안에서 많이 나와요. 동해안은 원래 바닷물이 찬데 거기서 방어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난류성 어종 중에 대표적으로 상어는 차가운 바닷물에 못 사는데 자꾸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이제 상어가 출몰을 한대요. 점점. 네. 그래서 휴가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청상아리, 백상아리는 없는데 청상아리 같은 것들이 가끔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청상아리는 생각보다는 안 커요. 근데 백상아리는 많이 커요. 메갈로돈 알죠? 뭐 그만큼 크지는 않는데 그거보다 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물, 대기, 토양 등이 오염이 되면 환경 오염에 약한 생물들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서 산호가 다 죽어버려요.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바다 거북이가 막 그물에 엉키고 그래가지고 바다 거북이들도 많이 죽거나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불법 포획하고 남획. 불법으로 생물을 잡거나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남획,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게 남획이에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생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무분별한 사냥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슴이 다 멸종이 됐고, 꽃사슴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나도 풍란은 무분별한 채취로 야생에서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 잡아버려가지고 우리나라 토종 여우도 없고, 쪽제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사라져서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쪽제비가 원래 붓 만드는데 되게 좋은 털이거든요. 쪽제비 털로 붓을 잘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쪽제비를 엄청 많이 일제강점기 때 가지고 갔는데 얘네들이 쪽제비가 그쪽 지역 가서 짱 먹고 있대요. 예, 거의 이제 그 생태계를 초토화시킨대. 한반도 생물 중에 전 세계에서 한반도 생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말벌. 네, 전 세계 말벌 중에 제일 크거든요. 장수말벌이. 이만해요, 말벌이. 딱 봐도, 얘한테 쏘이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또 노랑 무늬랑 까망 무늬가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이 장수말벌은
고무장갑 끼고 있어도 뚫고 쏴요. 그 말벌을 한 번 쏜다고 해서 꿀벌을 쏘면 죽거든. 말벌은 쏴도 안 죽어. 그래서 그 장수말벌 때문에 미국에서도 막 난리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하천의 최대 포식자. 포식자. 물고기 중에 스네이크 피쉬라고 하거든요. 가물치. 미국이랑 일본의 지금 가물치 때문에 난리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다람쥐가 유럽에 수출했다가 기르다가 다 놔줬는데 유럽에 있는 다른 다람쥐들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한반도 이거 귀여운데 어마어마하대요. 제발 다람쥐 좀 잡아가라고 한대. 처음에 귀여워서 수출을 엄청 많이 했었대 유럽으로. 근데 그쪽 지역에서 다람쥐가 이제 토착종이 돼버리면서 그쪽 있는 생태계를 다 다람쥐들이 파괴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쪽제비도 그래요. 이 가물치는 장난 없대. 다 잡아먹잖아요. 원래 가물치가. 진짜 가물치 진짜 힘 좋아요. 어마어마해요. 이만해 가물치는. 딱 봐도 이거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봐도. 그래서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 보면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무 심기, 쓰레기 줍기, 뭐 가까운 거리는 걷기, 뭐 다회용품 사용을 하기, 재활용 분리 배출도 해주고 외래종 발견 시에 신고하기, 야생동물을 함부로 기르지 않기. 특히나 야생동물 함부로 갖다가 기르면 수달 같은 거는 천연기념물이라 갖다 기르면 잡혀가요.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장수 하늘소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늘소 여러분들 소 아니야. 곤충이야. 소인 줄 알아. 음매하는 소 아니야. 그럼. 자, 그 다음에는 삭도 천연기념물이에요. 살쾡이도 갖다 기르면 안 돼요. 보이면 놔줘야 돼. 삭은 갖다 기르면 고양이처럼 길든대요. 고양이처럼, 집고양이처럼. 근데 야생에 있으면 세상 사납거든요. 살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외래종도 제거하고 생태 통로. 여러분들 생태 통로 뭔지 알아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깎아서 도로를 만들면 여기를 왔다 갔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육교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왜 아바차 타고 어디 놀러 가다가 보면은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생태 통로예요. 도로 놓은 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실제로 저기서 동물이 왔다 갔다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CCTV가 달려 있는데 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 통로를 통해서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끊기면 교류가 없어지는데 원래 이런 생태 통로를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요. 로드킬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도 있고 물고기 통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댐을 설치하면 상류하고 하류하고 물고기 이동이 차단되니까 거기서 물고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도 상류하고 하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는 국립공원 지정 및 보호도 해주고 멸종 위기종은 지정하고 복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반달곰 복원 사업은 되게 많이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종 여우를 복원해서 지금 야생으로 보내서 복원하려고 한대요. 여우를 얼마 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토종 여우, 우리나라 여우만 있어도 걔네들이 안에서 좀 더 또 상위 포식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우는 막 그 털이 워낙 좋아서 모피로 많이 잡았었거든요. 여우 털을.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도 알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을 해줘. 그죠?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는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 국가 간의 협약을 맺어서 실천해요. 어느 한 나라만 조심하고 보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람사르 협약이라고 해서 서식지로 중요한 생물 다양성이 아주 높은 습지를 지정을 하고 여기를 보호해 주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포늪이라고 있고 제주도에도 저희 람사르 습지에 해당하는 뭐가 있냐면 습지들이 있어요. 아주 생물 다양성이 높은 여기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호를 해주는 이런 노력도 해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디? 비무장지대, DMZ가 보면은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대단히 높대요. 양쪽 그 지역 가운데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 5km가 돼 있는데 이 지점은 생물 다양성이 진짜 높게 돼 있대요. 지뢰가 매설돼 있어서 사람이 갈 수가 없는데 그 지역은 아주 생태계가 잘 보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 동식물 및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협약들이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갖고 들어와도 안 되고 수출해도 안 되고 포획도 안 되고 잡으면 놔주던가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일산에서 악어 나왔대잖아요. 그게 샴악어라고 거래 금지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이라 거래 금지종인데 누가 몰래 기르다가 놔버린 거지. 50cm 정도 된대요, 악어가. 근데 그 샴악어라고 해서 그거는 기르면은 벌금 내요. 잡혀가요.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기르면은 안 돼요. 막 희한한 거 기르는 애들 있잖아. 막 거미, 뭐 도마뱀, 도룡뇽, 뱀 막 이런 거 기르는 애들 있잖아요. 파충류들 기르는데 국제 금지 거래종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기르다가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자랑했다가 잡혀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르면 안 돼. 자, 콕 개념 식기 문제 보자. 자, 5번.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X555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의해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해야죠. 그렇지. 증가하면은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겠지. 다음 6번.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물이래요. 얘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외래종이라고 해요. 외래종의 반대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토착종이라고 해요. 토착종. 원래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애들. 자, 여러분들 올해도 변함없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예전보다는 되게 적어졌어요. 러브버그. 그죠? 나오긴 했는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적거든요. 왜냐면 러브버그를 이걸 참새가 처음에 보고 얘 먹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참새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그죠? 그러니까 내년 되면 더 적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착종도 얘네를 보고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지. 처음 본 거라. 먹어보고 괜찮네 싶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7번.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개인적, 사회적 차원, 국제적 차원인 거. 일단은 개인적 차원인 거는 기억하고 디귿. 그죠? 그 다음에는 비읍.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 해당이 되는 거는 니은하고 리을. 그 다음에는 국제적 차원의 방안은 미음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8번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55예요. 즉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어떻게 줄이니? 안 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기르면 생물 다양성을 이거를 기르려면은 우리가 기르면 안 되죠. 국가에서 지정해서 잘 기르어야지. 그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유형 연습하기 봅시다. 가와 나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생태계는 나죠. 그죠?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가보다 나의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가에서 뱀이 멸종되면 포식자가 사라지니까 개구리의 개체수가 증가하겠죠. 나에서 풀이 멸종되면 토끼도 멸종될 수 있다. 나는 아니지. 그치? 나에서는 풀이 여기는 먹을 게 하나밖에 없구나. 풀밖에 없네. 그치?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맞네. 개구리가 멸종되었을 때 뱀이 멸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가죠. 개구리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뱀이 4번이지. 가와 나중 개구리가 멸종되어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생태계는 나고, 그 이유는 개구리를 대체할 먹이가 존재를 하죠. 뭐가 존재합니까?
쥐나 토끼, 그죠? 즉 쥐, 토끼 같은 대체 먹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대체 생물이 존재를 하니까 예.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가 않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1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원인의 기호는 보르네오 우랑우탄하고 사냥. 얘는 뭐예요? 서식지가 파괴돼서 바로 멸종을 하게 되는 원인이니까 가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즉 서식지 파괴가 되겠죠. 자, 가는 서식지가 파괴된 걸로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고 맞고, 그다음에 가에 의한 생물 다양성 감소를 예방하려면 국립공원 같은 그쪽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이제 외래종이고, 그래서 토종 생물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나에 의한 생물 다양성 감소를 예방하려면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해주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서식지 단절이라고 해요. 또는 그러니까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하는 거는 서식지 단절 또는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길이 끊기거나 철길이나 도로를 와서 왕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 생태 통로 설치한다고 해서 외래종 들어온 게 뭐 전혀 도움은 안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이 틀렸죠.